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주황색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끝에 앉아 손가락을 멈칫했어요. 추천 목록 맨 위에 남색 한복 조끼가 보였습니다. 자수 5담의 방향이 사진에서도 또렷했습니다. 아내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이거 할머니 거 같아.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화자는 급히 눈을 비비고 화면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칼선처럼 반듯한 시적,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에 미세한 올트임. 그가 알고 있는 특징과 일치했어요. 그날은 유품함이 사라진 지 정확히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에 이산 아래 소란이 지나갔어요. 박스에 적힌 글씨, 급한 숨, 뒤엉킨 사람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화자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말렸어요. 지금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화자는 확대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솔기와 오래 방향을 선으로 표시했어요. 과거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미소 짓는 사진이 맨 앞에 있었어요. 조끼의 실밥이 같은 위치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는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자수 장식 위치 일치, 주머니 입구 곡선 일치, 안감색 유사. 체크가 3개 찍혔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과 분노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판매자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가입한 지 이틀. 거래 연건. 소개 문장은 비어 있었어요. 동네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내는 가볍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비슷한 걸 수도 있죠.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화자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게시 시각은 새벽 5시 47분. 같은 시각, 처형에게서 온 카톡 한 줄이 화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통화 어려움.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화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직거래 가능하신가요? 안전거래도 좋습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오전 10시역 3번 출구 가능. 그는 답장 대신 기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채팅 화면과 판매자, 닉네임, 시각을 연달아 캡처했어요. 아내는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두 사람은 주방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자는 사건 폴더를 만들었어요. 유품 의심 거래 날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내는 외할머니 조끼 사진 원본을 불러왔습니다. 해상도를 높였습니다. 바늘이 지나간 길이 한 줄씩 살아났어요.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손바느질하셨죠. 나레이션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화자는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찾습니다. 거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화자는 준비물을 정리했어요. 휴대용 카메라, 녹음 앱, 형광분말 테스트 카드, 작은 봉투에 맞바꿀 현금. 아내는 손수건을 챙겼습니다. 손수건 가장자리엔 외할머니가 수놓은 국화가 있었어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증명할 일이 생기면요. 스스로에게 말하듯 낮게 말했습니다. 출발 직전 화자는 판매자에게 한 번 더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전거래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답은 단호했습니다. 현금 직거래만. 그는 미간을 좁혔어요. 조건이 까다롭고 장소는 사람이 드문 출구였습니다. 그는 거래 시간을 20분 앞당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정시에 봐요라는 답이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이는 패턴이 보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아니면요. 화자는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아니면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맞으면 되찾습니다. 말끝은 짧았지만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어요. 아내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화자는 주머니 속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햇빛이 얇은 금속처럼 도로를 칠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아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당근마켓 알림이 또 울렸어요. 관심 목록과 유사한 물품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엔 주석 숟가락 세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그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첫 번째가 맞다면 두 번째도 곧 보이겠죠. 말과 동시에 그의 손은 핸들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의 시간은 되찾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거래가 끝나고도 조끼는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약속 직전에 시간을 미뤘고 장소도 2번 바꿨어요. 화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채팅 캡처를 폴더에 넣고 시각별로 파일명을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알림을 켰어요. 같은 시각, 주석 숟가락 세트가 새 계정에서 올라왔습니다. 제목 끝에 붙은 가격은 19,000원이었고 문장은 급처로 시작했어요. 그가 오전 게시물의 가격과 비교표를 열었습니다. 끝자리가 9로 맞춰지는 습관이 반복됐습니다. 화자는 지도를 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수집한 게시글에서 제한된 만남 장소를 하나씩 찍었어요. 피는 세 갈래로 흩어지는 듯하다가 한 아파트 상가 뒤편 골목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엔 민간형 물품 보관함이 층층이 들어선 건물이 있었어요. 출입문은 키패드와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밤이면 사람 왕래가 드물었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어요. 거기가 중심 같아요. 화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선이 한 점으로 수렴하죠. 그는 전날 대화문을 문장 단위로 잘랐습니다. 가능, 정시, 현금 같은 단어가 유난히 많았어요. 계정마다 말투는 조금 달랐지만 조사와 어미의 박자가 같았습니다. 화자는 엑셀에 문장 길이와 구두점 위치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점과 줄임표가 앞문장과 이어질 때 간격이 1칸인 습관이 반복됐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지만 손이 같아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아내는 숨을 고르며 모니터 밝기를 낮췄습니다. 정오 무렵 또 다른 게시가 떴습니다. 자개빛, 사용감 있음. 가격은 29,000원, 약속 제한은 역 5번 출구였어요. 화자는 카메라 롤에서 예전 명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 머리맡 서랍에 놓인 자개빛이 또렷했어요. 비축의 미세한 이빨 파손 위치가 새 사진과 겹쳤습니다. 아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해졌어요. 돌려받아야죠. 화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들렀습니다. 작물 의심 진정서를 간결하게 작성했어요. 접수 도장은 생각보다 빨리 찍혔습니다. 사건 번호를 챙긴 그는 물품 보관함 건물 관리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출입 기록과 CCTV 협조를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플랫폼 신고센터에 반복 계정 의심 신고를 올렸습니다. 닉네임, 시간대, 가격 패턴을 표로 첨부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판매자 계정 둘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알림 등이 번갈아 깜빡였어요. 화자는 시계를 보며 메모했습니다. 1805 온라인, 1807 오프라인, 1811 다른 계정 온라인. 교대처럼 일정했어요. 그는 작은 상자에서 형광분말 테스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에 묻으면 자외선에 반응하는 분말이었어요. 다음엔 돈이 아닌 흔적을 남깁니다. 그의 말은 짧고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낡은 노트를 펼쳐 유품 목록을 다시 썼습니다. 조끼, 숟가락, 자개빗, 손수건, 동전지갑. 항목마다 사진 번호와 특징을 적었어요. 증명은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레이션처럼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화자는 다음 거래를 직거래 물품 보관함 건물 라운지로 유도하는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상대가 응하면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밤 창밖에 비가 조금 흩뿌렸습니다. 차분한 소리가 고요를 만들었어요. 화자는 이메일 초안을 열었습니다. 플랫폼 분쟁팀, 관리실, 담당 경찰에게 보낼 정리 문서였어요. 파일명은 유품 의심 연표 비삼. 시간대, 위치, 계정, 문장 습관, 가격 규칙, 지점 밀집도 모든 항목에 체크가 붙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다음 게시물에서 현장 고정을 시도할 예정. 아내는 창문 앞에 서서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굳은 주름이 다시 펴졌어요. 내가 겁내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화자는 노트북을 닫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말끝이 부엌 천장에 가만히 걸렸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알림음이 하나 더 울렸습니다. 관심 목록과 유사한 물품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손자수 손수건 직거래만.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시계로 향했어요. 계획의 다음 칸이 정확한 시간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새로 올라온 글의 제목은 손자수 손수건이었습니다. 가격은 24,000원이었어요. 화자는 준비해둔 문장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직거래 가능할까요? 답은 즉시 왔습니다.
정시만 가능 현금. 짧고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그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파우치 속에는 형광분말 카드, 접착 라벨, 영수증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되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화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흔적을 남깁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화자는 소형 카메라가 달린 펜을 셔츠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녹음 앱을 켜고 화면을 뒤집어 넣었어요. 지폐 가장자리에 고운 분말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외선에 반응하는 성질이었죠. 그는 지폐를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반쯤만 닫았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아내는 증빙용 사진 파일을 휴대폰에 싣고 과거 사진 속 손수건의 실밥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끝단에 두 땀 튀어나온 자리, 여기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화자는 그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물품 보관함 건물 라운지는 한산했습니다. 의자 몇 개와 자동 판매기, 벽에 안내문만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라운지, 그리고 보관함 구역으로 이어지는 길이 일직선이었죠. CCTV가 3대 보였고 숫자 패드 위쪽에도 작은 렌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자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카메라 3개면 충분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수건의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 속 국화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약속 시각, 후드티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모자를 깊게 눌러가렸어요. 그는 휴대폰을 가슴에 붙이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물건입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화자는 손수건의 자수 방향과 끝단에 튀어나온 두 땀을 먼저 확인했어요. 일치했습니다. 지연 없이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남자의 손끝이 봉투를 짚는 순간 분말이 묻었습니다. 그는 곧장 뒤돌아 복도 끝으로 걸었어요. 거래 끝. 두 단어만 남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화자는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라운지의 유리문은 조용히 닫혔어요. 남자는 보관함 구역으로 들어가 카드키를 댔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그의 오른손 엄지에 묻은 흔적이 빛났어요. 화자는 무선 라이트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아주 짧게 비췄습니다. 반응이 또렷했어요. 그는 낮게 말했다죠. 표식 확인됐습니다. 아내는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비열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번호판 같은 흰 라벨이 길게 이어졌어요. B17 근처에서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는 듯 했어요.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화자는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운지로 돌아와 관리실 내선 번호를 눌렀어요. 지금 라운지에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여기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사건 번호를 불렀고 협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잠시 뒤 관리 직원이 라운지로 왔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끝나자 직원은 기록지를 꺼냈어요. 출입 로그에 방금 카드키 사용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각은 정확히 약속 시각 2분이었어요. 화자는 조용히 요청했습니다. CCTV 프레임만 동봉해 주십시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내부 규정에 따라 경찰 공문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을 지퍼백에 넣고 봉인 스티커를 붙였어요. 봉인 번호가 기록지와 같아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짧게 말을 주고받는 기척이었죠. 단어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정시, 현금, 다음 같은 소리가 잘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화자는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B17, 카드키 2회, 남자 1, 내부 1. 일정한 호흡으로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짧게 말했어요. 다음 단계로 가죠.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그는 봉투에 남은 분말을 티슈로 닦았습니다. 장갑을 벗어 비닐에 넣고 펜 카메라의 저장을 눌렀습니다. 영상 시간은 14분 12초였어요. 짧지만 필요한 장면은 모두 담겼습니다. 그는 낮은 톤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식, 로그, 프레임, 봉인. 4가지 확보. 아내는 조용히 화답했습니다. 다음은 연결고리예요. 그 말과 함께 알림이 떴습니다. 색을 동전 지갑, 급처.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오늘 심은 흔적이 곧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라운지의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화자는 약속 시간을 일부러 5분 앞당겨 도착했어요. 휴대폰엔 사건 번호 메모와 관리실 내선이 상단에 고정돼 있습니다. 아내는 봉인한 손수건 지퍼백을 가방 앞칸에 끼웠어요. 오늘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정시 현금 라운지. 아내가 짧게 되뇌었습니다. 준비한 문장이 다시 한번 정리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전과 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는 더 깊었습니다. 그는 손사래로 사람 없는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쪽이 조용해요. 짧고 건조한 목소리였죠. 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시계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발걸음이 보관함 구역 쪽으로 움직였어요. 출입 패드에 카드가 대어지자 초록불이 깜빡였습니다. 화자는 남자의 손등을 곁눈질했어요. 얇은 형광 흔적이 다시 스쳤습니다. 복도는 길고 바닥은 광택이 났습니다. 번호 라벨이 B10, B12, B14를 지나 B17에서 멎었어요. 안쪽에서 금속 스프링이 닿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문이 안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반걸음 나왔어요. 화자의 시야는 얼굴선을 따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숨을 삼켰습니다. 언니 왜 여기에요? 목소리가 낮게 꺼졌습니다. 여자는 표정을 지우려 했지만 입술이 먼저 떨렸어요. 시간 아까워. 물건 꺼내. 화자는 한 발 물러서며 주머니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관함 계약자 누구입니까? 말끝이 또렷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대행이에요. 몰라도 돼요. 대답과 동시에 여자가 손짓으로 자개 케이스를 내밀었어요. 형광 흔적이 손가락 마디에 얼룩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화자는 작은 휴대라이트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순간만 비췄습니다. 빛이 반응했어요. 아내가 낮게 말했죠. 손에 묻어 있습니다. 여자의 눈꼬리가 올랐습니다. 뭘 그렇게 떠들어? 차갑고 짧은 어투였어요. 화자는 관리실에 미리 부탁한 내선을 눌렀습니다. 비열 앞 사건 번호 전달드립니다. 프레임 보존 요청합니다. 말이 끝나기 전 복도 끝 카메라의 빨간 점이 점등됐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위를 올려다봤어요. 촬영 동의했어? 반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화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공용구역입니다.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존됩니다. 단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가방에서 유품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은 외할머니가 손수건을 널던 날, 다른 한 장은 자개빛이 놓인 서랍 사진이었어요. 이건 제 할머니 물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미간이 깊어졌습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맡은 일만 변명이 반쯤 나오다 말았습니다. 화자가 짧게 막았습니다. 진술은 나중에요. 그는 손목시계를 한번 눌러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출입 로그 확인되셨죠? 화자가 물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입장 1401, 카드키 A-417, 재입장 1403, 카드키 A-417. 카드 번호는 여자의 손에 들린 키카드와 일치했어요. 아내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계약자 성함, 절차대로 경찰 공문에만 기재해주세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관함 문이 더 열리며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보자기 두른 상자, 종이박스, 낡은 양철 케이스가 층층이 쌓였어요. 상자 옆면엔 외할머니 필체로 쓴 바늘이라는 글자가 반쯤 지워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뻗지 않았어요. 화자가 먼저 지퍼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증거 보전 대상입니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쳤고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여자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정시, 현금, 사진 금지. 그게 조건이었어. 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은 불법을 덮지 않습니다. 문장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 직원이 CCTV 보존 스티커를 카메라 하우징에 붙였어요. 복도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록과 공간이 하나로 묶였죠. 화자는 마지막으로 폰 화면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차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분쟁센터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관리실에서 발행한 임시 보전 확인서가 프린터에서 나왔어요. 아내는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키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형광 자국이 더 진해졌어요.
화자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연결고리는 확보됐습니다. 그의 말이 복도 끝에 조용히 맺혔습니다. 보관함 문이 완전히 열리자 내부의 냄새가 먼저 쏟아졌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비누, 약간의 녹냄새가 섞였어요. 상단에는 보자기에 쌓인 상자들이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자는 번호를 붙인 봉투를 꺼내 표기부터 했습니다. 1번 보자기 상자, 2번 양철 케이스.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어요. 아내는 숨을 고르고 상자 옆면의 글자를 쓸어보았습니다. 바늘. 외할머니의 필체가 희미했지만 또렷했죠. 여자는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건드리지 마. 짧고 억센 말투였습니다. 화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진 먼저입니다. 그가 각도를 바꿔 연속 촬영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자 손수건 뭉치가 나왔습니다. 끝단에 국화무늬가 겹겹이 빛났어요. 아내의 손등이 떨렸지만 손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물건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자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철 케이스를 열자 자개빗과 작은 동전 지갑이 나왔습니다. 자개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동일했어요. 화자는 즉시 지퍼백에 넣고 봉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봉인 번호를 기록지와 대조하자 숫자가 깔끔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놓인 낡은 목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잡이 아래쪽 나사 2개가 다른 재질이었어요. 화자는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테두리 안쪽에 얇은 합판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들립니다. 그가 송곳 모양의 플라스틱 헤라를 꺼내 아주 살짝 들어 올렸어요. 합판 아래로 방수팩의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숨을 멈췄습니다.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고르게 흘렀어요. 화자는 장갑을 끼고 방수팩을 꺼냈습니다. 방수팩 안에는 얇은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엔 법무사 사무소의 도장이 보였어요. 화자는 폰 카메라로 앞뒤를 촬영한 뒤 개봉했습니다. 첫 장 제목은 유증 및 소유권 고지에 관한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문단 중간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어요. 유품함 내 물건의 소유와 처분권은 손녀 이서진에게 전속한다.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내렸어요. 그런 게 왜 거기 있어? 억눌린 목소리가 튀었습니다. 화자는 차분히 넘겼습니다. 발견 경위와 위치는 지금 촬영 중입니다. 서류 끝에는 2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족에게 교부된 날짜, 그리고 보관함 이동이 추정되는 날짜였죠. 둘 사이의 공백은 정확히 이사 직후와 겹쳤습니다. 화자는 페이지 하단의 직인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한 발 다가와 확인 서명을 했어요. 이건 경찰 공문과 함께 봉인합니다. 화자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증명은 끝났습니다. 짧은 숨이 길게 풀렸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듯 손목을 주무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작아졌어요. 여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돈이 급했다. 잠깐만 팔고 다시 맞출 생각이었어. 변명은 얇고 거칠었습니다. 화자는 시계를 눌러 시각을 기록하고 한 걸음 물러났어요. 설명은 조사해서 하십시오. 단정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내가 보자기를 접어 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움직임에는 눈물도 망설임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태블릿의 문서 작성 화면을 열었습니다. 현장 환수 목록 1차. 항목마다 사진 번호와 특징, 봉인 번호를 연결했어요. 관리 직원은 CCTV 프레임 보존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복도 끝 카메라에 보존 스티커가 새로 빛났습니다. 화자는 마지막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그 위에 유언장 사본 발견 위치를 간략히 그린 스케치를 덧붙였어요. 절차는 매끄럽고 단단했죠. 아내는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자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맑았습니다. 은행 금고로 바로 가요. 화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이동 경로를 기록하겠습니다. 2 사람의 움직임은 더 이상 감정에 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증거의 형태로 남았고 모든 선택이 다음 단계로 이어졌어요. 복도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어요. 화자는 휴대폰에서 이메일 초안을 열었습니다. 수신인은 플랫폼 분쟁팀, 담당 형사, 보관함 관리실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유품함 내 유언장 사본 및 유품 환수 현장 기록 송부.
전송 버튼이 눌리는 순간 라운지의 프린터가 작게 울렸습니다. 임시 보전 확인서가 또 한 장 나왔어요. 아내가 서류를 챙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되갚을 시간입니다. 화자는 눈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입니다. 그의 말이 복도에 단단히 걸렸습니다. 플랫폼 분쟁센터는 오전 9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다계정 정황과 현장 증빙이 충분합니다. 그는 서류 접수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화자는 통화 내용을 녹취고지 후 저장했어요. 아내는 메일함을 열어 회신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줄에 접수 번호와 사건 번호가 한 줄로 정렬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타임라인을 끊김없이 진행합니다. 그가 노트북에 시계를 맞췄습니다. 민사 파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검토하며 핵심을 짚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사비용, 위자료까지 청구합니다. 화자는 증거 목록 표지와 봉인 번호표를 넘겼습니다. 아내는 유품씨가 산정표를 마지막으로 보정했어요. 각 항목의 감정가와 사진 번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출 버튼이 눌리자 접수 확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전자소송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하나 끝. 화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호흡은 느리지만 힘이 있었어요. 형사 절차는 사건 번호의 속도를 탔습니다. 담당 형사는 핵심을 확인했어요. 물품 보관함 출입 로그, 형광 흔적 사진, 유언장 사본 모두 첨부되었죠. 화자는 즉시 업로드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보관함 관리실은 공문에 따라 CCTV 원본을 보전했고 열람 시점도 기록했어요. 오후 조사 통지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참고인 출석 요청. 아내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갑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 선명해졌어요. 플랫폼 쪽 제재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연구 이용 정지, 재가입 차단, 대행 계정 연동 차단 공지가 순서대로 올라왔어요. 닉네임 일부가 마스킹된 스크린샷이 팝업처럼 떠올랐습니다. 화자는 캡처를 저장하며 폴더에 이름을 붙였어요. 제재 1차 플랫폼. 아내는 지역 커뮤니티에도 신고 요약을 공유했습니다. 비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발 방지 안내입니다. 문장은 짧고 단정했어요. 댓글에는 주의 환기가 이어졌습니다. 물품 보관함 업체도 규정 위반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위약금과 즉시 해지, 블랙리스트 등재가 문서로 도착했어요. 관리 직원은 전화로 확인을 덧붙였습니다. 열쇠 반납 시까지 출입 제한입니다. 화자는 응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보전 조치 유지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관할 세무서 익명 제보 폼을 열었습니다. 현금 거래 누락 의심 항목에 반복 매각 정황을 입력했어요. 제출 버튼이 클릭되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장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단어 하나가 떴어요. 통화. 아내가 짧게 받았습니다. 더는 말하지 마세요. 절차 중입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뒤이어 처형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합의하자. 도는 문장은 반쯤 끊겨 있었습니다. 화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포워딩했어요. 연락 금지 경고를 공문으로 송부해주세요. 대화는 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 조사실의 공기는 건조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질문을 간결하게 던졌어요. 소유 입증, 발견 경위, 환수 절차 세 항목만 설명해 주세요. 아내는 준비한 순서대로 말했다죠. 문장은 짧고 표는 명확했습니다. 화자는 증거 파일의 해시값과 촬영 파일의 원본성 보존 방식을 덧붙였어요. 형사는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반복성과 계획성 입증될 겁니다. 문장이 단단하게 내려앉았어요. 조사가 끝나자 플랫폼에서 두 번째 공지가 떴습니다. 연루 계정 사건 추가 정지. 화자는 알림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장갑을 벗듯 감정의 껍질을 덜어냈어요. 남은 건 집행의 연속뿐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연표를 비사로 올렸습니다. 제출처, 시각, 수신 확인이 일렬로 정리됐어요. 이제 판결과 배상만 남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맑았습니다. 해질 무렵 거실엔 서류만 남았습니다. 봉인된 지퍼백, 접수 확인증, 보전 확인서가 정갈하게 놓였어요. 화자는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추가 조치 예고 형사, 민사, 세무, 플랫폼 일괄 진행.
전송 후 그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내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바깥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소리 대신 문서로 움직였고 감정 대신 절차로 걸었습니다. 남은 페이지는 2장, 결말은 한 줄이었습니다. 되갚는다. 법원 복도는 건조했습니다. 전광판에 사건 번호가 뜨자 둘은 동시에 숨을 고르게 했어요. 판결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작물 취득과 사기, 벌금형의 집행유예, 민사에선 전액 배상과 조사 변호사 비용 일부 인용이 선고됐습니다. 아내는 의자 끝에 등을 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받아 적은 판결 요지를 폴더에 넣었습니다. 문서의 모서리가 반듯했어요. 끝났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건조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처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 위 눈매는 굳어 있었어요. 잠깐만 얘기하자. 그녀가 낮게 말했죠. 아내는 옆을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할 말 없습니다. 단호한 어조였어요. 화자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의 녹음 앱을 종료하고 변호사에게 판결문 정본 송부 일정을 확인했어요. 변호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사본 먼저 전달합니다. 절차가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플랫폼 알림이 떴습니다. 연루 계정 7건 추가 영구 정지, 재가입 차단. 안내문에는 다계정 운영 정황과 반복 거래 패턴이 요약돼 있었어요. 화자는 스크린샷을 저장해 제2차 플랫폼 폴더에 넣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운영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거래 금지 대상 업데이트. 아이디는 마스킹됐지만 시간대와 위치가 겹쳤습니다. 아내는 짧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같은 동네에서 못 팔겠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물품 보관함 업체의 이메일이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즉시 해지, 위약금 청구, 블랙리스트 등재 통보였어요. 열쇠 반납 시까지 출입을 제한한다는 문장이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화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전 자료와 함께 사건 폴더에 편철했습니다. 관리 직원에게서도 확인 전화가 왔어요. CCTV 원본 보존 기한 연장 승인. 아내는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기록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오후 처형의 직장에서 인사위원회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업무 신뢰 훼손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이 통과됐어요. 장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부탁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아내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그만은 없어요. 되갚는 중입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차갑게 명확했어요. 화자는 통화 기록을 사건 폴더의 외압 시도 섹션에 넣었습니다. 감정은 기록으로 변환됐습니다. 저녁 무렵 변호사로부터 민사 집행 안내가 왔습니다. 가압류 대상 목록과 계좌 압류 절차가 정리돼 있었어요. 화자는 즉시 필요한 인지 송달료를 이체했습니다. 집행 착수 도장이 매일 본문에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빚을 이유로 남의 물건을 팔면 빚보다 큰 값을 치릅니다. 그녀의 말은 속삭임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봉인 지퍼백이 조용히 빛났어요. 밤, 지역 게시판에 익명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조심하세요. 누군가는 사건을 요약했고 누군가는 경각심을 더했습니다. 비난과 동정이 엇갈렸지만 방향은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되돌려야 한다. 화자는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폴더의 체크리스트 마지막 칸에 표시를 했어요. 형사 판결 민사 집행 플랫폼 제재사회적 경고 완료. 줄이 4개 겹쳐졌습니다. 아내는 서랍에서 금고 출입카드를 꺼냈습니다. 유품은 이미 은행 금고로 옮겨졌고 권한은 단독으로 재설정돼 있었어요. 그녀는 카드를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길게 올렸어요. 화자는 사건 폴더를 읽기 전용으로 바꾸고 외부 공유를 모두 끊었습니다. 화면 속 자물쇠 아이콘이 닫혔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외할머니 사진이 TV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말이 없어도 뜻은 분명했습니다. 체면은 무너졌고 규정은 작동했고 복수는 수치가 아니라 절차로 완성됐습니다. 화자는 메모장에 마지막 한 줄을 남겼습니다. 보호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문장을 저장하자 알림이 사라졌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은 없었습니다. 끝. 그리고 봉인입니다.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판결문 정본이 우편으로 도착하자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화자는 목차를 넘기며 주요 조항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집행 개시, 가압류 유지, 재가입 차단 통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 출입카드를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유품은 내 손에서만 움직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단단했죠. 그날 첫 일정은 연락창구 폐쇄였습니다. 화자는 통신사 앱을 열어 처형과 장모 번호를 수신 거부 목록에 올렸습니다. 법률 대리인 경유 외 수신 불가. 그는 설정 화면을 캡처해 사건 폴더 차단 탭에 저장했어요. 아내는 가족 단톡방을 나가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합의 중재 요청 사절. 판결 이행만 받겠습니다. 문장이 툭 떨어졌고 알림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유품 관리 표준화 단계였어요. 화자는 유품 취급 규정 비일.0 문서를 열었습니다. 열람은 사전 신청, 이동은 2인 동행, 촬영은 워터마크 필수, 외부 반출 금지. 조항이 짧게 정리됐습니다. 아내는 디지털 카탈로그에 식별 코드를 붙이고 각 항목에 봉인 번호와 사진 출처를 연결했어요. 기억은 공유하지만 물건은 보호합니다. 그녀의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정오 무렵 플랫폼에서 최종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연루 계정 전원 영구 정지, 재가입 시 자동 차단. 안내문 하단에는 반복 거래 패턴과 위치 군집화 그래프가 첨부돼 있었어요. 화자는 스크린샷을 제재 최종 폴더에 편철했습니다. 커뮤니티 제재, 끝. 그가 짧게 말했죠. 아내는 지역 게시판에 딱 3줄을 남겼습니다. 유품 환수 완료. 판결 이행 중. 재판매 발견 시 즉시 신고. 감정 없는 정보만 올라갔어요. 오후엔 배상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법원 전자문서함에 집행 완료 표시가 뜨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압류 집행 적법 종료, 잔액 변제 합의 불여. 화자는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내는 통장 내역을 확인한 뒤 짧게 말했죠.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문장은 담담했고 손끝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둘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어요. 화자는 사건 폴더를 암호화하고 열람 권한을 본인 2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클라우드 공유 링크는 모두 폐기됐어요. 기록은 남기고 출입은 닫습니다. 그는 자물쇠 아이콘이 완전히 잠기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내는 거실 선반에 작은 금속 번호패만 올렸습니다. 유품함의 자리였지만 실물은 금고에 있었습니다. 비워둔 자리도 규칙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초인종이 2번 울렸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처형 측 대리인이었습니다. 화자는 미간을 편 채 봉투를 열었죠. 사과문 추가 게시 제의와 접촉 재개 요청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준비해둔 회신 서식을 꺼내 서명했습니다. 비접촉 원칙 유지, 위반 시 보전자료 즉시 제출. 문장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아내는 봉투를 밀봉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문은 하나뿐입니다. 열고 닫는 권한도 하나뿐이에요. 밤이 되어 TV 화면에 외할머니 사진이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둘은 조용히 서류 더미를 한 번 더 훑었어요. 용서는 선택이죠. 화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상과 제재는 의무입니다. 아내의 대답은 짧고 굳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하나씩 꺼졌고 마지막으로 노트북 화면만 남았어요. 화자는 메모장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시스템으로 끝냈습니다. 저장 버튼이 눌리자 화면이 어둡게 닫혔습니다. 복수는 말이 아니라 구조였고 그 구조는 완성됐습니다.